사별한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자와 홀로 남겨진 여인의 만남. 과연 이것이 사랑일까요? 배신일까요?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거리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 떨리는 손길이 어깨를 타고 흐르며 숨결은 서로의 입술을 붙잡았다. 어둠은 그들을 삼켰고 체온은 거칠게 섞이며 멈출 수 없는 파동이 되었다. 위로인지 욕망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이미숙은 올해 58살이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49일째 되던 날이었다. 이미숙은 서울을 떠났다. 도망치듯이 32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없는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었다. 매일 밤 그 사람이 앉던 소파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가방 하나만 들고 무작정 기차를 탔다.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까지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산들이 점점 높아질수록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는 것 같았다. 아무도 이미숙을 모르는 곳, 그 사람과의 추억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인터넷에서 대충 찾아본 솔바람 민박. 전화를 걸었을 때 나온 목소리가 참 낮고 조용했다. 안녕하세요. 민박 예약하고 싶은데요. 며칠 머무실 예정이신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 전화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괜찮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그런데 과연 이미숙이 내린 이 선택이 옳았을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질 거예요. 솔바람 민박에 도착했을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다. 정혜준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64살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하지만 눈빛이 참 조용했다. 마치 오래된 연못 같은 느낌이었다. 이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혜준이 안내해준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민박집 치고는 너무 조용하고 다른 손님들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다른 손님들은 안 계세요? 요즘은 많이 오지 않아요. 혜준의 대답이 짧았다. 더 묻고 싶었지만 왠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방에 짐을 풀고 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찬바람이 확 들어왔다. 11월 초 강원도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보다 훨씬 추웠다. 하지만 그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좋았다.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뚫리는 것 같았다. 저녁 때가 되니 혜준이 문을 두드렸다. 식사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처에 식당이 몇 개 있긴 한데, 아, 괜찮아요.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을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간단히라도 차려드릴게요. 사실 혼자 밥 먹는 게 무서워서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우려던 참이었는데 혜준의 제안이 고마웠다. 거실로 나가니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정말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뭔가 정성이 느껴졌다. 감사해요.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혼자 먹기 그래서요. 그 한마디에 뭔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구나 싶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다. 서로의 사정을 캐묻기엔 아직 낯선 사이였으니까. 민박집에서 보낸 첫날 밤은 생각보다 편안했다. 구리시 토평동에서는 매일 뒤척이며 새벽이 되어서야 잠들곤 했는데 여기서는 산바람 소리에 서르르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둘러보니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방 안에서 계속 묘한 냄새가 났다.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먼지 냄새도 아니고 뭔가 오래된 그리움 같은 냄새였다. 혜준이 아침 식사를 차려줬는데 밥을 먹으면서 물어봤다. 이 방 원래 누가 쓰던 방인가요? 아, 그냥 손님 방이에요. 대답이 조금 어색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대 위에 놓으려는데 화장대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다. 서랍을 열어보니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맨 아래 서랍을 열었을 때는 깜짝 놀랐다. 구석진 곳에 편지 한 통이 있었다. 편지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해져 있었다. 누군가 몇 번이고 만져본 것 같았다. 혹시 남의 개인적인 물건은 아닐까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다. 편지를 꺼내 펼쳐보니 연필로 쓴 글씨였다. 그 글씨가 참 단정하고 정성스러웠다. 여자가 쓴 것 같았는데 첫 줄을 읽는 순간 가슴이 확 내려앉았다. 여보, 혹시 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제발 이 집은 지켜줘요. 손이 떨렸다. 계속 읽어 내려갔다. 우리 처음 만난 곳이 여기잖아. 나는 이 집이 당신 같았거든. 따뜻하고 든든하고 여기 있으면 안전한 것 같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당신이 있어줘요. 내가 없어도. 편지 뒷면에는 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혜준아, 사랑해. 미안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다. 왜 혜준이 그렇게 조용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 왜 이 집에 다른 손님이 없는지, 왜 방에서 이런 슬픈 냄새가 나는지. 편지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어두었다. 남의 아픈 추억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미숙은 동네 밥상에서 주방 보조 일을 시작했다.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하루 종일 다른 생각 없이 설거지만 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자꾸 남편 생각이 났는데 바쁘게 움직이니까 그런 생각들이 덜 들었다. 첫 일주일은 괜찮았는데 둘째 주부터는 몸이 너무 힘들었다. 58살이라는 나이가 느껴졌다. 찬물에 하루 종일 손을 담고 있으니까 손가락이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도 아팠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솔바람 민박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쓸쓸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런데 집 마당에 가까워지니까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구수하고 진한 냄새였다. 순간 발걸음이 빨라졌다. 배가 고팠나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누군가 이미숙을 기다려주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던 것이다. 마당에 들어서니 혜준이 평상에 밥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피곤하셨죠? 네. 근데 이렇게 또 차려주시면 어떻게 해요? 혼자 먹기 그래서요. 같이 드세요. 혜준의 말투가 참 담담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서 외로움이 느껴졌다.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혼자 밥 먹는 게 힘든가 보다 싶었다. 평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다. 정말 맛있었다.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 특유의 깊은 맛이 났다.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목이 확 메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된장찌개를 자주 끓여줬는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다. 매일 자신을 위해 밥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누군가 자신을 위해 밥을 차려준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일인지 몰랐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세요? 혜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누가 나를 위해 밥 차려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서요. 정말 그랬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한 지 2년 동안은
이미숙이 계속 간병을 했다. 남편 밥, 남편 약, 남편 병원. 이미숙 밥은 항상 대충 때웠다. 컵라면으로, 김밥 한 줄로, 빵 한 조각으로. 저도 그래요. 혜준이 조용히 말했다. 혼자 밥 먹는 게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어요. 11월도 중순이 지나니 강원도 날씨가 정말 추워졌다. 특히 밤에는 바람이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그날도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마당에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불어와 몸이 움츠러들었다. 좋으시겠네요. 혜준이 이미숙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러고는 창고 쪽으로 사라졌다가 코트 하나를 들고 왔다. 이거라도 입으세요. 코트를 받아들면서 깜짝 놀랐다. 여성용 코트였다. 베이지색의 부드러운 소재로 된 참 우아한 코트였다. 하지만 입어도 되는 건지 망설여졌다. 괜찮아요? 네. 입으세요. 혜준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이미숙을 그냥 둘 수는 없었나 보다. 코트를 걸치는 순간 희미한 향수 냄새가 났다. 플로럴 계열의 부드럽고 따뜻한 향이었다. 그 향을 맡는 순간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코트, 그분 거죠?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혜준이 놀란 듯 이미숙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향수 냄새가 아직 남아있네요. 따뜻한 사람이었나 봐요. 정말 그랬다. 그 향수 냄새에서 뭔가 포근하고 다정한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분이 그런 성격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혜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그리움이 느껴졌다. 죄송해요. 괜히 이상한 소리를. 아니에요. 맞아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혜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더 말하기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이미숙도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혜준이 맥주 2캔을 가져왔다. 한잔 하실래요? 오늘 좀 쌀쌀해서. 좋아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달이 참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근 달이 떠 있어서 마당 전체가 은은하게 밝았다. 코트를 입고 있으니 따뜻했지만 동시에 묘한 기분이었다. 다른 여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게 조금 어색했다. 하지만 그 코트가 주는 따뜻함이 좋았다. 마치 누군가 이미숙을 안아주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있기 싫어요. 맥주를 조금 마시고 나니 솔직한 말이 나왔다. 저도요. 혜준도 담담하게 대답했다. 특히 달 밝은 밤에는 더 그래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달빛이 너무 예뻐서 누군가와 함께 봐야 할 것 같아서 그런가 봐요. 맞는 말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밤을 혼자 보내기엔 너무 아까웠다. 맥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혜준의 어린 시절 이야기, 이미숙이 구리시 토평동에서 살던 이야기. 깊은 얘기는 아니었지만 편안했다. 그런데 맥주캔을 내려놓으려다가 실수로 혜준의 손과 스쳤다. 아주 잠깐 정말 스치듯 스쳤을 뿐인데 깜짝 놀랐다. 따뜻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느껴보는 다른 사람의 체온이었다. 혜준도 놀란 듯 손을 움직였지만 완전히 떼지는 않았다. 이미숙도 그대로 있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죄책감과 함께 남편이 죽은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다른 남자의 체온에 설레는 자신이 이상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기도 했다. 죄송해요. 혜준이 먼저 손을 빼며 사과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다. 아니, 괜찮다는 표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그날 밤 이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았다.
혜준과 이미숙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했고 말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워졌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는데 혜준이 보이지 않았다. 평소엔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줬는데 그날은 부엌이 조용했다. 한참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아서 방 쪽을 확인해 봤는데 혜준 방문이 열려 있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들도 몇 벌 없어져 있었다. 그제야 알았다. 혜준이 집을 나간 것이다. 처음엔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혜준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처를 물어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혼자 솔바람 민박에 있으니 참 이상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혼자 살았는데 여기서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다. 아마 혜준이 주는 따뜻함에 익숙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루 종일 동네 밥상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도 집은 조용했다. 평소 같으면 혜준이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해줬는데 그 목소리가 없으니까 집이 텅 빈 것 같았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들로 혼자 밥을 먹었는데 맛이 없었다. 같은 반찬인데도 혼자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없을까?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솔바람 민박에 불이 켜져 있었다. 가슴이 뛰었다. 혜준이 돌아온 것이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혜준이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하지만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고 눈이 많이 부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혜준이 평소와 같은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걱정했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혜준은 한참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그 사람 유품을 정리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싶었다. 3년 동안 못 건드렸던 건데 오늘 용기를 내서 정리했어요. 옷이며 화장품이며 편지들까지. 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을 떠날까도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기 있으면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힘들지만 떠나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아팠다. 이미숙도 남편을 떠나보낸 입장이라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조용히 혜준 옆에 앉아서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혼자 보내는 건 너무 외로운 일이잖아요. 정말 그랬다.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 보내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 보내고 나서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거고요. 혜준이 이미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고마움도 느껴졌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조금만요. 네. 그래요.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서로의 슬픔을 위로할 수는 없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조금 나았다. 며칠 후 혜준이 조금씩 예전 모습을 되찾아갔다. 여전히 슬픔이 눈에서 보였지만 적어도 말은 다시 하기 시작했다. 이미숙도 그가 돌아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혜준이 조용히 말했다. 미숙 씨도 많이 힘드셨겠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괜찮아요. 이제 많이 나아졌어요. 거짓말이었다. 아직도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정말이요. 가끔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랐다. 이미숙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니. 항상 조용히 울려고 노력했는데 들켰나 보다. 아, 죄송해요. 시끄럽게 해서.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가끔
참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혜준도 혼자 울 때가 있구나 싶었다. 그러고 보니 가끔 새벽에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었는데 그게 혜준이었나 보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다. 남편이 남긴 음성 메시지 말이다. 아직 한 번밖에 듣지 못했던 그 메시지. 혜준 씨,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그 음성 메시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듣는다는 게 무서웠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거예요. 장례 치르고 딱 한 번 들었는데 그 뒤로는 못 켰어요. 혜준이 이미숙의 손을 바라봤다. 스마트폰이 떨리고 있었다. 들어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이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다. 약에 찌든 목소리였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미수가, 난 괜찮아. 넌 웃어야 해. 첫 마디부터 눈물이 났다.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내가 없더라도 누군가가 너 옆에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너 혼자 남겨두고 가는 게 가장 미안해. 하지만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음성 메시지가 끝나자 이미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억지로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혜준이 말없이 이미숙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눈물이 날 땐 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이고 소리 없이 울었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 혼자 남겨진 두려움, 혜준에게 느끼는 미안함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혜준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이미숙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을 잡아주기만 했다. 그게 더 고마웠다. 위로의 말보다도. 한참을 울고 나서 고개를 들었을 때 혜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좋은 분이셨네요. 네.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분 말씀이 맞아요. 미숙 씨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다. 뭔가 따뜻한 감정도 섞여 있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마음껏 울 수 있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내 눈물을 받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다. 그날 이후로 혜준과 이미숙 사이에는 뭔가 달라진 공기가 흘렀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고 할까?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알 수 있게 됐다. 며칠 후 평소처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혜준이 조용히 말했다. 미숙 씨,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계속 여기 계실 건가요? 사실 이미숙도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솔바람 민박에 머물 수는 없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요. 구리시 토평동으로 돌아가긴 해야겠지만 그렇겠죠. 혜준의 목소리가 조금 아쉬워 보였다. 그러더니 한참 망설이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집, 나 혼자 지키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어요. 깜짝 놀랐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도 될까요? 계속요. 가슴이 뛰었다. 혜준이 이미숙에게 함께 있자고 말하는 건가? 혜준 씨. 부담스러우시면 안 해도 돼요. 그냥 혼자 있기가 너무 외로워서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혜준의 입에서 나온 말에 본인도 놀란 눈치였다. 하지만 진심이었다. 이곳에서 혜준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미숙이 놀란 눈으로 혜준을 바라봤다. 정말요? 네, 정말이요. 저도 혼자 있기 싫어요. 그날 밤 평소보다 일찍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혜준과 함께 살기로 한 것에 대한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한참을 뒤척이다가 거실로 나갔다. 혜준도 잠들지 못했나 보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잠 안 와요? 네. 잠깐 나왔어요. 평상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는데 오늘따라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뭔가 긴장되면서도 따뜻했다. 혜준 씨, 네. 오늘 밤 혼자 있고 싶지 않아요. 이미숙이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다.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혜준이 이미숙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서 놀람과 함께 따뜻함이 느껴졌다. 미숙 씨,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어서요. 정말 그랬다. 요즘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혜준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있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둘은 거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다. 혜준이 담요를 가져와서 소파에 덮어주었다. 이렇게라도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한 느낌이 들었다. 혜준이 조심스럽게 이미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괜찮으세요? 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혜준 어깨에 기대게 됐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안정감이었다. 고마워요. 혜준 씨. 저야말로 고마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 누군가 이미숙 곁에서 지켜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혜준의 체온이 전해져 오는 게 그 어떤 것보다도 위로가 됐다. 11월 말이 되니 솔바람 민박 마당에는 둘이 함께 심은 배추가 제법 자라 있었다. 처음엔 제대로 클지 걱정했는데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돌봐주니까 이렇게 싱싱하게 자랐다. 이제 김장할 때가 됐네요. 혜준이 배추를 만져보며 말했다. 김장이요.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혜준과 함께 장을 보러 갔다. 고춧가루, 젓갈, 마늘. 김장에 필요한 재료들을 하나하나 고르면서 마치 부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김장하는 날 마당에서 큰 대야에 배추를 절이는 모습을 보니 옛날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렸을 때는 김장이 그저 번거로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해보니 이런 정성이 필요한 일이었구나 싶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혜준이 이미숙의 손을 잡고 김치 양념을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의 손이 따뜻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김장을 마치고 나니 오후가 다 지나갔다. 함께 만든 김치를 맛보면서 뿌듯했다. 맛있네요. 정말요? 처음 해본 건데. 네. 정말 맛있어요. 그렇게 둘은 작은 일상들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빨래를 함께 널고 마당을 함께 쓸고 저녁 산책도 함께 나갔다. 산책길에서 혜준이 말했다. 예전엔 이 길을 혼자 걸었는데 이제는 같이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혼자 걸으면 자꾸 슬픈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훨씬 나아요. 정말 그랬다. 혜준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어느 날 저녁 평상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걱정이 들었다. 혜준 씨, 네. 정말 괜찮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58살이라는 나이가 걸렸다. 이런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맞는 건지 자신이 없었다. 혜준이 이미숙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게 느껴졌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미숙 씨, 저도 64살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해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다. 남편이 죽은 후 처음 맞게 된 밤, 혜준의 손이 스쳤을 때 느꼈던 그 떨림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건 단순한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아니었다.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하는 사랑이 늦은 건 아니구나 싶었다. 오히려 인생의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만나는 사랑이기에 더 소중하고 깊은 것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겨울 하늘을 바라보면서 다짐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고. 혜준과 미숙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안고 만났지만 서로를 위로하며 새로운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렇기에 더욱 소중하고 깊었다. 솔바람 민박에서 함께 보내는 겨울, 둘은 서로가 있어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리고 알았다. 진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과연 이들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배우자를 잃은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사별의 아픔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고. 또 어떤 이들은 인생이 짧은데 서로 위로가 되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의견에 동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